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고 한다는 그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채널A라는 종편에서 원문을 보도한 건 아닙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친윤과 친한 쪽에 이게 양쪽에 취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이 친윤은 지금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친한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다. 특히 친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뭐 무리를 일으켜서 부담을 줘서 너무나도 죄송하다. 한 위원장이 또는 당이 결정하면 그 어떤 거라도 내가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엎드리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다. 이 한동훈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분명 빠진 게 있다. 뭐냐면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시절에 오히려 사과했다가 지지율 10%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과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쭉 해놓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겠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사과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힌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한동훈 후보 측은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또는 애초에 이런 거를 흘린 인사 내지는 흘린 그런 세력으로 추측되는 이 친윤 있지 않습니까? 이 친윤은 지금 아주 공손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이 대통령 부인이 민망할 정도로 엎드려서 이 한동훈한테 그런 아주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동훈이 매정하게, 그리고 상당히 계산적으로, 그리고 또 무례하게 이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인코딩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이 원문이 아니라 이 방송사에서 내놨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는 한동훈 측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 글씨는 이 친윤 쪽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한동훈 측에서 빨간색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그걸 보면은 한동훈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월 23일 날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고 한다는 그 문자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과연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과연 그 누가 지어서 쓸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월 23일 날 문자가 한동훈 측에서 주장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를 누가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문장 구조가 맞게, 이 주술 관계가 맞게, 또는 이런 어휘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 원문 그대로 갖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한동훈 측의 일방적인 주장, 한동훈 측이 없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한동훈 측이 갖고 있는 그 원문의 내용을 그냥 갖다가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아마 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장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하고 나눴던 그 카톡 대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이건 신빙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빨간색 글씨 내용,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한다는 그 문자 내용인데, 지금 한동훈 측의 그런 주장인데, 이런 것들이 아예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월 19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겠다,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이렇다고 하기에는 그 앞에 이런저런
사과할 수 없는 사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측 주장이 포함된 그 1월 19일 날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장입니다만 왜 사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입니다. 총 8문장 중에서 5문장이 사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과 의사를 밝힌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냐면 나 사과하겠다고 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디올백을 왜 받았느냐? 그리고 2021년 12월 26일 날 이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대선 전국대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왜 근신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뭐나 된 듯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디올백까지 받았을까? 그런 것들이 정말 부적절하다 또는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기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받은 사실이. 그럼 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자꾸 지지율을 얘기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그런 전간판 숫자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지지율을 연연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작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에 연연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총선 전국이 오기 전에 지지율과 무관했을 때 사과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까지 사과를 안 하고 11월 말에 그 최재형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한 달 반 동안 뭘 하고 있다가 1월 19일이면 거의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지지율 운운하면서 사과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 한다? 책임론?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그러면 잘한 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이 제대로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잘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결국은 어떤 진정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진정성 논란, 그러니까 한동훈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진정성 논란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자 내용과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에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는 거, 이건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준석이가 선대위를 갖다가 내부 총질을 계속해두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선대위가 사실상 활동을 못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 2022년 1월달 초에 윤석열 선대위가 해체되고 선대본부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10%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는 건 어느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여론조사도 그 추이를 보면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초부터 아마 쭉 빠졌겠지만 1월달 들어서 1월 2주차부터는 아마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판단 이런 것도 상당히 사실과 다르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결국에 네 문장을 지금 읽었습니다만 이 네 문장 중에
뭔가 진심이다, 진정성이 있다, 뭔가 사과할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 저는 왜 이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은 서울대 석사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 나온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 사람의 학력이 나옵니다. 학력이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라고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우리나라 서울대 최고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학 성적 이런 걸로 이제 따졌을 때는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대, 대학원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이 경영 전문 석사를 딴 정도의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단적인 예로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그것도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최재형이하고 카톡을 나눌 때 보완과 보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뜻을 혼동을 하고 쓴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다음에 나올 그 문장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래도 서울대가 우리나라 그래도 좋은 학교 아닙니까? 좋다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석사까지 받았는데 이런 정도의 문장 실력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를 탓하기보다는 서울대를 한번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서울대가 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망가졌길래, 이 교육 과정이 대체 어떻게 됐길래 석사를 학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문장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게 뭐랄까, 글을 썼는데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렴풋하게 뭔 얘기를 하려는 것 같기는 알 것 같긴 한데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상 외계어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서울대 석사인 거에 무슨 자부심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석사면 어떻고 단순 최고이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나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과하면 오히려 역풍분다, 사과하면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해진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럼에도 위원장 의견 따를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앞에 이렇게 주절주절 해놓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 뭘 의도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상 답정너식 문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김건희 여사라는 그 발신인을 배제하고 그냥 이 문장 내용만 봤을 때,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1월 23일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좋았습니다. 점수가 좋았고 지금도 이게 글을 쓰는 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 글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동훈 측에서 이 문자 메시지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걸로 재구성한 문자이긴 하지만 이런 문장 구조나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최소한 이 한동훈 측에서 꾸며낸 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을 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변을 비방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자기가 들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듯한 그런 김건희 여사가 쓴 글인데, 한동훈 측 주장에 따르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유추를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을 비방하고 있다고 뭐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과의 사이가 그 전부터 좋지 않았다. 그 좋지 않은 데에는 뭐 이런 풍문도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소문 있습니다. 있고 그것보다 더한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됐다는 건 상당히 특기할 만한 일이다.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를 앞에 문장에 어떤 걸 부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댓글팀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한동훈의 주변을 비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댓글팀을 활용하는 건 맞지만 한동훈 주변을 비방하는 일은 없었다를 얘기하는 건지,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뭡니까?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돼 왔다. 그런데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럴 일은 내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의 주변을 비방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전제가 뭡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라고 해야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문장 구조가 엉망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문장 역시 한동훈 측에서 그 문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주장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말씀은 대체 뭘까?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도 상당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지만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글쎄. 그리고 또 여태 고통 걸어온 분들 노고에 해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읽으면서 여태 뭐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뭐 근데 뒤에 또 노고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들한테 해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한 건데, 해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그 주문을 하는 겁니까? 한동훈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태 고통 걸어온 분들 노고에 해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태 고통 걸어온 분들 노고에 해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사과할 생각은 없는데 한동훈 네가 사과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사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문자 메시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암호 해석을 하는 사람 전문가를 불러다가 짜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 정확한 뜻을 유추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김건희 여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 뜻을 알 수 없는 대략 유추되는 거는 사과할 마음 없는데 한동훈 네가 결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라고 계속 그 책임을 뭔가 떠넘기는 듯한 이런 식의 문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을 해야 되나? 답을 하지 않아야 되나?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까지 일종의 재미 내지는 이 김건희 문장 해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선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구띵님과 서봉식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피엔딩님은 제가 어제 그 영상들에서 국민의힘의 당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영상 덕에 지지자들이 당원 당규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우민맘님은 한동훈은 때릴수록 커진다, 단단해진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예, 이 네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서 평소보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